네, 오늘도 부동산 고민 해결반의 고민 해결은 지속이 됩니다. 저는 이분만 보면 또 차 광고의 한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부드럽지만 강하다.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오늘 끝까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 잘들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참 행사가 많은 달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이 있으시면 이 황금 연휴 그리고 좋은 날씨에 주말을 맞이해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어진 1시간을 통해서 제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충분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전화와 많은 문자 상담 요청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나무부터 보기 전에 전체적인 숲을 봐야겠죠.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가와 전세가를 항상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하에 있는 모든 서비스와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큰 자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 시장에서는 수요가 전체 커다란 돈의 양 그리고 심리적인 흐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가의 전세가 동향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간 매매가 동향은 큰 추세가 꺾인 이유는 별반 특별한 특징 없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발맞춰서 이제 전체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왔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매수인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매도인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즉 시장에 공급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 공급의 큰 틀이 늘어나는 입주 시기가 오게 되면 더 큰 파동이 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가를 보시면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강남권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가격의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자면요.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3월 이사 시즌이 끝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점이죠. 약간 낮아진 가격이라도 손쉽게 맞출 수만 있다면 못 맞추는 것보다는 문제가 조금 둔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은 이제 다주택 여러 채를 지니면서 한 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전부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는 그러한 다주택자분들의 고정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뉴스와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순서를 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세금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5%대 턱 밑까지 왔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갭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전세를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자본은 조금만 일부만 드리고 심지어는 그 자본 중에 일부를 또 대출을 통해서 자본 내 투입 금액을 줄이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가격 상승기에는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한 가지의 고정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세금 추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매년 이제 2년마다 보통은 한 번씩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년만 계약을 할 때마다 이제 전세금이 하락하는 시그널이 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내 자본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골고루 살펴볼 때 사실상 지금 다주택을 지니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런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시장이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의 뉴스를 보시자면 경제 성장률도 이제 약간은 좀 주춤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1분기에는 1.1%라는 성장률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에서 잡고 있는 방향 자체는 소득 주도형 성장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굉장하게 높게 형성을 해놨고요. 그러한 소득의 증가분을 인해서 내수를 활황시키겠다라는 그런 경제 성장 방향을 잡았는데 이와 같은 측면이 아직까지는 잘 먹히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평택이나 오산, 안성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남부권에 위치해 있는 이러한 구역들부터 이제 집값이 1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정비용 증가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분양했던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 형식으로 집담 대출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자를 거의 없이 대출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기가 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집단 대출이 개인 대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금리 그리고 대출적인 부분을 양쪽을 다 틀어막아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수분양자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그렇다면 전세금을 받아서 이와 같은 고정비용을 충당을 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전세 자체가 세입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양 사이드에서 서로 이제 수분양자를 압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서울이라던가 주요 도시들로 어떤 식으로 상륙을 할지는 차차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동향 그리고 뉴스 브리핑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